자,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어딘가에선 실제로 실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낯선 장면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거나 마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 같은 기분.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주는 단 하나가 아니라는 다중우주 가설. 이제 이 개념은 공상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물리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서 때문에 이 믿기 어려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세 가지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중우주를 믿기 시작한 첫 번째 과학적 단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이상하리 많지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서로 너무 멀어서 빛조차도 도달하지 못했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들인데 이런 지역들이 서로 밀도나 온도가 모두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마치 한 지역에서 같이 발생된 동식물처럼 비슷한 구조나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빛을 측정해 보니 우주 어디를 보든 그 온도가 2.725 켈빈으로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습니다. 수백억 광년을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서로 교신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주가 그 시초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 하고 팽창한 건 아닐까? 처음엔 아주 작고 균일했던 공간이었는데 거의 찰나의 순간에 확 늘어뜨리게 되면 그 안에 담긴 온도나 물질 분포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대로 넓은 우주 전체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마치 잘 정돈된 우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급팽창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팽창 이론이 완성되자 예상치 못한 결론이 따라왔습니다. 대부분의 급팽창 모델에 따르면 이 공간을 늘리는 힘이 한번 시작되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반죽이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과정에서 일부 작은 영역만 그 팽창을 멈추고 그 안에서 작은 우주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반죽 자체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새로운 우주 거품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급팽창 이론은 우리 우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품 우주를 영원히 그리고 병렬적으로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 무한한 거품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내렸던 가장 사소한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를 마실지, 녹차를 마실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자, 양자 물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았던 그 선택이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양자 다세계 해석이라는 이론에서 나옵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려면 아주 작은 미시세계, 즉 양자의 특성인 양자 중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개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자 중첩의 가장 명백한 증거인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총알을 쏘듯 아주 작은 전자나 빛을 두 개의 슬릿, 즉 두 개의 틈에 쏘게 되면 당연히 그 벽 뒤로는 두 줄의 자국이 남아야 맞겠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벽 뒤에는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줄의 무늬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여러 곳에다 번져나간 흔적, 즉 간섭 무늬가 생긴 것입니다. 왜 총알을 쐈는데 파도처럼 퍼진 흔적이 관찰되지? 과학자들도 당황했죠.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순간을 카메라를 놓고 관찰해 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하게도 전자가 다시 총알처럼 딱 두 줄만 남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관찰하고 있으면 입자, 그리고 보지 않으면 파동의 형태.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 이 입자는 이쪽에도 있고 동시에 저쪽에도 있는 중첩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양자 중첩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중첩 개념을 우리 눈앞에 거시세계로 확장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1935년 슈레딩거가 제시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례입니다. 자,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작은 입자와 독극물 장치를 놓아둡니다. 입자가 붕괴되면 독극물이 주입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상자를 열기 전까지 입자가 붕괴되었는지, 그래서 고양이가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상자를 열어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죠.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 하지만 관측하는 순간 결과는 죽거나 살거나 단 하나로 확정됩니다. 듣기에는 황당하지만 이것이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 휴 에버렛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정말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걸까?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첩은 사라지지 않으며 관측이 일어나는 순간 우주 자체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담는 평행 우주로 분기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상자를 열어 살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한 우주와 다른 누군가가 상자를 열어 죽은 고양이를 발견한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신 그 순간 커피를 마시지 않은 당신이 존재하는 새로운 평행 우주가 생성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가능성이 선택의 순간마다 새로운 우주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또 다른 나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양자 중첩의 개념에서 확장된 바로 양자 다세계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뒤, 좌우, 위아래 3차원 공간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우주는 10차원 이상일 수도 있다. 우리가 못 보는 차원이 숨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끈 이론입니다. 기존 물리학에서는 세상의 가장 기본 입자들을 크기가 없는 점 형태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끈 이론은 이 입자들이 사실 점 형태가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진동하는 서로 연결된 끈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기본 입자죠. 그리고 쿼크라는 입자도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끈 이론은 전자나 쿼크 같은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서로 연결된 아주 작은 끈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의 진동 방식에 따라 다른 음이 나오듯 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전자가 되기도 하고 쿼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끈 이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의 끈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단 하나의 만물의 이론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렵던 두 축, 즉 아주 작은 미시세계의 법칙인 양자역학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인 중력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통합하려고 하자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은 정답은 10일 때만 오류 없이 성립한다고 컴퓨터가 답을 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끈 이론의 방정식은 우주가 10차원일 때만 모순 없이 수학적으로 완성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10차원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아닌데 그럼 이 끈 이론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자, 맞습니다. 10차원은 아직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이론의 수학적 아름다움과 일관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론이 완벽하다면 우리의 현실 인식이 불완전한 것이다. 즉, 이 이론이 깨지지 않고 완벽히 성립하려면 우리의 4차원 외에 최소 6개 이상의 숨겨진 차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나머지 차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너무나도 작게 돌돌 말려 축소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종이 위를 기어가는 개미가 종이의 얇은 두께를 차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모르는 차원의 우주가 우리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숨겨진 차원의 개념이 다중우주로 확장되면서 브레인 우주론이 탄생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브레인, 즉 거대한 막 위에 펼쳐져 있는 4차원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막 자체가 고차원의 공간 속에서 실제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차원 공간 속에는 우리 막 이외에도 수많은 다른 막, 즉 수많은 다른 우주가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종이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결론적으로 끈 이론은 수학적 일관성을 지키려다 우연히 숨겨진 고차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고차원이 다중우주를 담는 거대한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는 다중우주에 대한 3가지 이론적 근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게 진짜 과학이야? 관측된 것도 하나 없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한 사람 당신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물리학자들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 독립적 이론의 수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우주 말고도 다른 우주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전체 중 일부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그냥 상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주를 설명하는 수식들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가능성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다중우주는 진짜 관측된 적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건 하나도 없는 상태죠. 하지만 과학이라는 건 항상 보이기 전에 예측부터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블랙홀 기억나시나요? 100년 전엔 상상 속에 존재했고 아무도 보지 못했죠. 그냥 아인슈타인이 만든 수식 속에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식이 너무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여기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다렸고 결국 2019년 진짜 블랙홀의 모습을 찍은 첫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는 블랙홀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다중우주는 우리 우주 바깥에 있을 확률이 큽니다. 빛도 신호도 아무것도 오지 않는 곳.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직접 관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왜 과학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짜 퍼즐이 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 딱 한 조각만 들고 이게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혹시 이 퍼즐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한 건 아닐까? 그게 바로 다중우주입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과학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다중우주가 진짜인지 아니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인지.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의 과학적 발견과 수학적 필연성이 가리키는 대로 진짜로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주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고민하죠. 그때 했던 그 선택, 조금만 다르게 했더라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양자 다색의 해석은 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그 모든 만약이 어딘가에선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요. 믿기 힘든 얘기이지만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학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수많은 가능성 중 어떤 의미일까? 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도 그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채널 내 안의 우주는 바로 그 가능성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세계, 아직 시도하지 않은 용기, 아직 살아보지 않은 또 다른 나. 그 모든 우주가 지금 당신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우주를 천천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